AI가 발전할수록 평균이 이제는 뭐 경쟁력을 잃는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평균은 학살당할 것이다. 정말 가차없이 학살당할 것이다. 모두가 부정하고 싶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은 학살당할 평균이에요. 근데 이 영상은 정답도 아니고요. 저 혼자 한 헛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아이, 저번 주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딥시커 관련으로 막 시끄러워지면서 공짜로 써볼 수 있다. GPT보다 나은 점도 있다. 중국에서 나온 진짜 혁명적인 AI다. 그래가지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운받아서 썼습니다. 원래 저는 아내랑 GPT를 돈 주고 쓰고는 있었거든요. 얘가 행정적인 거나 쓸데없는 거 표로 정리해 주거나 이런 거는 기가 막힌데 창의적인 영역에서는 제가 했던 영상들을 스크립트를 다 빼가지고 올려서 다른 스크립트를 써줘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저는 영상 찍을 때 스크립트 쓰고 안 하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고 편집하는 게 맛이 더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스크립트 나온 거 봐도 맛이 안 나요. 굳이 내가 이 스크립트를 쓸 이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써볼까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영상의 스크립트를 뽑아서 GPT에 올려놓고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해줘 하면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지금 한 130개 정도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영상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아카이빙 시킬 수는 있겠죠. 뭐 이런 것들로는 진짜 탁월한 거예요. 이것들이 손으로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잡아먹는 거지만 GPT를 쓰면 순식간에 끝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딥시크도 한번 써봤는데 좋아요. 좋더라고. 딥시크는 공짜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처음 할 때 개발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다 이러면서 엄프를 하면서 나왔는데 근데 너무 초창기라서 화제가 돼서 그런지 막 서버도 자주 터지고 뭐 그래서 '아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겠다.' 하고 지웠는데 그 뒤에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도 딥시크를 다 접속 차단을 하는 걸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어요. 뭐 아무튼 근데 딥시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일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미국 위주로만 가던 대화 기반, 언어 기반 AI의 기술을 중국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거죠. 물론 미국이 먼저 가지고 갔지만 중국은 빠르게 뒤따라가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딥시크는 그 기술 알고리즘을 뿌렸죠. 그냥 오픈 소스로 진짜 다 뿌려버렸어요. 조금만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내 컴퓨터 안에 나만의 AI를 만들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알고리즘을 뿌렸어요. 슈카에도 AI 전문가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모든 걸 다 밝혔다고 얘기해야 할 수는 없대요. 근데 유의미한 정도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그 기술을 보고 더 빠르게 여태까지 못했던 걸 갭을 메우고 나가설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공개를 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중국 기업들에서도 알리바바나 이런 곳에서도 더 나은 것들이 있다 하면서 막 발표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챗GPT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 AI 그 최신인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챗GPT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뭐 AI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이것들 자세하게 얘기는 못 하지만 그냥 이 상황들을 해석해 봤을 때 '특이점은 진짜 얼마 머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다들 들죠. 저도 들고 여러분들도 들고. 챗GPT를 써본 결과 평균점 이상은 월등하게 나온다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쓴 글들을 GPT한테 다 먹이고 "다른 주제로 내가 쓴 것처럼 써 줘."라고 했을 때 나와요, 글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돈 받고 팔 정도의 글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야. 근데 어디에나 그냥 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딘가 글을 써서 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데다 냈을 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작문 실력의 평균점보다 낮은 글이냐?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보다 글 못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GPT 좀 잘 쓰시는 분들 보니까 엑셀이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자잘한 노가다 작업 같은 것도 이제 GPT에 넣고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어떻게 쓰는 거 로직이나 파이널 컷 같은 것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모를 때 GPT한테 물어보면 그냥 쫙 나와요. 그리고 저희 아내 임신했을 때 그 임신 관련된 거 궁금한 것도 GPT에 물어보면 웬만한 건 다 나와.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해 봐도 웬만하면 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AI의 경쟁이 더 불이 붙고 그 경쟁을 통해서 미친 듯한 속도로 발전해 나갈 텐데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이제는
해 봐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그림도 그려 주잖아요. AI가 그림도 그려 줄 때 그 그림에서 잘못된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 보통 손가락이었어요. 다 손가락 보고 구분을 했는데 이제는 손가락 자료도 엄청나게 매겨서 그리면 구분이 가지 않는 수준까지 온다고 해요. 그럼 이것들이 의미하는 거 글, 그림, 코딩, 문서 작업, 행정 처리, 요약, 시간 들어가는 거 이제 영상 편집까지도 AI가 다 될 수 있다고 하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노가다 작업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가다 작업은 불가피하게 시간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 몇천 페이지 문서를 보면서 검토하면서 그 문서를 줄이고 보고서를 만들고 자료들을 취합하고 아무리 인터넷이 잘 돼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모든 작업에서 노가다가 필요한데 이제는 진짜 노가다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 같다. 곧 2 년? 3 년? 여기서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대부분은 노가다 작업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월급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대기업에서 불가피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죠. 언젠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느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빠져도 이 회사가 아무 상관없이 굴러가겠구나.' 시키는 일만 했을 때 그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굴러가겠구나.' 세상이 돌아가는데 정말로 절대로 대체되지 않을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 1%? 0.1%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 AI의 발전을 통해서 '삶이 편리해질 것이다. 다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AI가 발전할수록 아까 얘기했죠. 글 쓴 것만 봐도 평균은 뛰어넘는 것 같다고. AI가 발전할수록 저는 평균이 이제는 뭐 '경쟁력을 잃는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평균은 학살당할 것이다. 정말 가차없이 학살당할 것이다.' 특히 요새 많이들 좋아하는 자유경제 시장, 시장 경제 체제,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 시대에는 평균 지점은 어 '학살당할 것이다.'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는 결론이더라고요. AI가 발전하고요. 인터넷망이 발전합니다. 오프라인의 경험은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험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대체가 돼요. 소수의 잘하는 사람이 독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수의 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독점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인건비. 규모가 커질수록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 자잘한 뭐 비용 처리나 행정 처리나 그런 것들을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AI로 대체가 될 수가 있는 시대가 왔어. 한 1-2년 내로 올 것 같아. 잘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점점 커질 거야. 왜냐? 그들을 구속하고 있던 인건비나 불가피한 노가다의 영역이 자유로워질 테니까. 좋은 질문을 던지면 평균 이상의 대답이 무조건 나와. 그리고 그 평균 이상의 대답 속에 해결책까지도 나와. 아니 결과물이 그냥 나와. 평균적인 인간 아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던진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삽니다. "자 풀어 봐. 자 이 문제가 있어. 해결해 봐."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 답을 내는 거에도 가치가 원래는 있었어. 근데 AI가 발전할수록 이제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질 것 같아요. 이제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획을 긋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난 그런 성취욕이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 능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에 대한 거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이 뭐 학문적으로 깊고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남들은 하지 못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 취향의 영역 속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질문.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이더라도 답을 내줄 AI는 준비돼 있다. 질문의 시대다.
답만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급속도로 자리를 잃을 것 같다. 오히려 급속도로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누가 자리를 잃을까요?"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것 기술직, 현장직, 건설직 뭐 이쪽이 자리를 잃을 거라고 하고 살아남을 사람들은 뭐 예술가, 화가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오히려 이 사람 손이 할 수 있는 이 인체 공학적인 게 엄청나게 치밀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버렸잖아요. 그 기계를 인간만큼 세밀하게 만들어서 대체하는 데까지 인건비보다 싸진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다 알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간이 기계를 가지고 하던 일들은 기계가 전부 대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컴퓨터 직업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빠르게 발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직업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AI가 발전한다고 좋을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AI 통해서 네이버 블로그 글 양산하고 찍어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쇼츠 찍어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딴 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 수준이 아니야.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인 거고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당장에 내가 AI를 이길 수 있는가? 이긴다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면 안 돼. '내가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만 보면 너무 종말론적이죠. '아 이거 인간 조졌네. 이제 인간 사회의 종말이 오는가? 스카이넷 오는가? 주인님 저는 컴퓨터를 욕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낙관적인 예측일 수도 있지만 AI가 발전하면서 이제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더 큰 아웃풋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전체적 사회가 발전하니까 평균적 인간의 삶의 질은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든. 난치병이 해결될 거고 뭐 우리가 굉장히 고소득업의 직장이라고 하는 뭐 의사 막 법조인들 이쪽들도 오히려 AI로 빠르게 대체될 수도 있어. 그럼 그 빠르게 대체됐을 때 가격이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는 걸로 행복을 느끼느냐? 아니야. 인간은 너무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남들 다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에 행복을 못 느껴. 남들 다 하는 걸 내가 못하면 불행을 느끼지 남들 다 하는 걸 내가 한다고 행복을 느끼진 않아. 그러니까 옛날의 삶보다 우리의 전체적인 평균 수준이 올라간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다 알잖아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를 봤을 때. 뭐 제가 더 깊이 설명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제가 제 채널 초창기 영상에서 많이 말했지만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 자기의 행복 추구가 어디서 오는가를 모른다면 진짜 지옥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성취하는 걸로 행복을 많이 느껴요. 남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해냈을 때 도파민 빵 터지면서 존재가치 빵 느껴지면서 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느껴요 많이 사람들이. 결국엔 봤을 때 '내가 이 사회에 효과적인 인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느낀단 말이야. 삶의 가치를 느낀단 말이야. 근데 이젠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조금은 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행복을 느끼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럼 되게 본질적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거나 아니면 문학적인 거나 예술적인 거나 가치적인 거나 관계적인 거나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뭐 "열심히 살아서 경쟁해서 이기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뭐 특히 한국 사회가 심했죠. 경쟁해서 이겨내면 애들 처음부터 이렇게 시험으로 주려면서 시작해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근데 이젠 그 알고리즘이 끝나 버립니다. 열심히 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뭐 이미 끝난 거지. 솔직히 그 알고리즘은 이미 끝난 것 같긴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행복해질 수 없어요. 만 명, 1000명 중에 1 등, 2 등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게임에 거기에 밀어 넣고 네가 이 만 명 중에 아니면 1000명 중에 9,998 명을 이기고 위에 서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라는 게임에 자기 자식을 집어넣을 부모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다들 모르니까 집어넣는 거지. 이제 자기가 어디서 행복을 느끼느냐를 모르면 지옥이에요. 음악, 문학, 취향, 여행, 관계성, 뭐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이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성취감으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회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부정하고 싶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은 학살당할 평균이에요, 우리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게 문제인 거죠. 뭐 다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정답도 아니고요. 저 혼자 한 헛소리입니다. 잡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AI가 발전되면 저도 조직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랑 일하는 건 좀 힘들어 가지고 혼자 일하기는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서 그거는 편할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고양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